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케빈 베스먼 허정훈입니다. 오늘은 롯데쇼핑 반기 실적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3대 백화점이죠. 신세계, 그리고 현대백화점, 그리고 롯데백화점 이렇게 있는데 롯데쇼핑 같은 경우가 이제 사업 구조가 조금 특이하죠. 백화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롯데가 영위하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유통 사업들이 롯데쇼핑이라고 하는 단일 법인 안에 쭉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쇼핑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 롯데쇼핑의 실적을 분석을 하시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 롯데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롯데가 우리가 아무리 경쟁력을 잃었다 어쩌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되게 알아주는 정말 전통 있는 그런 유통회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유통 경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체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롯데쇼핑 반기 보고서를 좀 분석을 하시면서 우리나라 유통 경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오시죠. 롯데쇼핑 반기 기준 손익계산서고요. 작년에 매출 7조 2천억 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매출 6조 9천억으로 조금 떨어졌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영업이익은 작년에 1,600억이 났었어요. 근데 올해 기준으로 어때요? 1,700억이 나고 있죠. 매출은 줄었는데 영업이익은 올랐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뻔하죠. 중간에서 비용이 절감이 되게 많이 됐었단 얘기예요. 상당히 어떤 사업 부문인지는 우리가 아직까지 모르지만 상당히 허리띠 졸라매기가 많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업 부문별로 조금 봤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일단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시죠. 지금 부문별 현황이 백화점부터 이커머스까지 쭉 있는데 저는 너무 재밌었던 게 백화점은요 이익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작년에 2천억 가까이 되는 영업이익을 냈었는데 올해는 1,500억밖에 안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토탈 금액은 되게 그래도 개선이 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다른 사업 부문들 중에서 뭐가 되게 많이 개선이 됐다는 얘기죠. 전자제품 전문점 이거 뭐겠어요? 네, 하이마트죠. 하이마트가 지금 보시면 매출은 줄었어요. 근데 물론 여전히 적자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힘들기는 해요. 마음이 아프죠. 근데 적자 180억 냈었던 애가 적자 132억으로 많이 줄어들었었죠. 롯데슈퍼죠. 매출은 비슷비슷한데 영업이익이 130억 내던 애가 247억 냈어요. 롯데 홈쇼핑이죠. 매출 역시 거의 변함없어요. 근데 영업이익 58억 냈었던 애가 261억 냈어요. 영화 상영업, 이건 롯데 시네마겠죠. 매출은 오히려 줄었지만 영업이익이 적자 88억에서 흑자 73억으로 돌아섰어요. 자, 백화점에서 까먹은 영업이익을요. 하이마트, 롯데슈퍼, 홈쇼핑, 시네마 쪽에서 다 커버를 했었다는 얘기예요. 이 네 가지 부문에서 정말 엄청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리고 상당히 고통스러운 수준의 커스트 리덕션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금 흐름표 한번 제가 가보겠습니다. 현금 흐름표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영업이익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 혹은 제일 좋은 거는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흐름, 영창현을 비교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기업이 영업이익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제대로 들어오고 있지 않다면 그 회사는 실질적으로 돈을 못 벌고 있는 거라서 그래요. 자, 이 회사가 누적 금액 기준으로 올해 1,700억 정도 벌었다고 손익계산서상에서는 공시를 했어요. 근데 이거 보세요. 올해 반기 기준으로 영창현은요 5천억을 넘게 벌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하는 거죠. 영업이익보다 영창현이 커야 된다고는 배웠어요. 제 수강생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너무 큰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셔야 돼요. 이거 조정 항목 중에서 뭐가 플러스가 된 게 무지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거 뭐냐라고 가서 보니까 7,500억이 지금 조정 항목에서 늘었어요. 이거 어떤 항목인지 궁금하시잖아요. 주석에 가서 찾아볼게요. 당반기, 전반기 중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써놨죠. 올해 반기 때 가장 많이 플러스가 조정이 된 게 뭐예요? 네, 감가상각비가 플러스 5,300억이 다 있어요. 이거 되게 핵심입니다. 그럼 회사가 딱 봐도 유형자산이 무지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롯데 쇼핑 하니까 이제 고개가 끄덕여지시는 게 있죠. 이거 뭐예요? 오프라인 유통회사잖아요.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점은 롯데가 아직까지도 이커머스 쪽에서 롯데온 이거 해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얘네들은 오프라인 쪽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물론 그조차도 꺾이고 있어서 문제기는 하지만 오프라인 쪽 유통을 영위하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유형자산 그 점포들이 무지하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무지하게 많은 점포들에서 무지하게 많은 금액의 감가상각비가 타고 나가겠죠. 그게 손익계산 사상에서는 그게 다 비용으로 빠져 있지만 우리가 현금 흐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계산할 때는 걔네들이 실제 현금이 나가는 비용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리쿱이 되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감가상각비 5,272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회사가 자산이 정말 많아요. 전체 자산 한 30조 정도 되는 기업인데요. 15조가 유형자산이에요. 그죠? 유형자산이 15조가 되니까 저기서 감가상각비가 반기 기준으로도 500억. 그러면 1년 기준으로는 1,000억이 넘는 감가상각비가 당연히 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회사가 정말로 캐시를 무작정 잘 벌어들이기만 하느냐, 우리가 영업이익이 작다는 그 왜곡된 수치로만 그냥 헷갈리고 있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유형자산으로 큰 회사, 유형자산이 중요한 회사는요, 계속해서 유형자산에 대한 재투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캐시 아웃플로우가 없는 비용이라고는 하지만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영업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재투자가 되어야 되는 유형자산 취득 금액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걸 한번 보여드려 보면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 2조가 잡혀 있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뭐예요? 유형자산 취득으로 3,700억, 반올림해서 4,000억이라고 하겠습니다. 4,000억의 유형자산 취득이 올해 반기 동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위에 보시는 단기 금융상품의 증가 1조 1,000억 같은 경우는 무시하셔도 돼요. 이게 어차피 단기 금융상품의 감소한 플러스 마이너스 트레이드오프가 되는 과정이라서 이거는 오늘 영상에서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유형자산 취득 쪽에만 보시고요. 감가상각비가 5,000억 정도가 발생하는데 유형자산 취득 3,700억이니까 사실은 숫자로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유형자산의 절대 규모는 줄어들고 있는 거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 정리드려 보겠습니다. 롯데쇼핑이 매출은 조금 줄었는데 아마 거의 백화점 쪽이었겠죠. 매출이 줄었는데 도리어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저희는 주석에 가서 부문별 사업보고를 봤습니다. 백화점에서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다시피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다 커버를 했냐? 하이마트, 롯데슈퍼, 홈쇼핑, 그리고 시네마 쪽에서 커버를 해줬었어요.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좋은 현상이기는 하죠. 근데 저희가 말로는 맨날 CR, 코스트 리덕션, 비용 절감, 허리띠 졸라매기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허리띠 졸라매면 아파요. 이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디까지도 상상을 하실 수 있으면 좋냐면 이거 CR 하기 위해서 진짜 엄청난 노력과 고통을 감내했겠구나. 사람도 엄청 많이 잘랐겠구나. 그리고 필요 없는 하청업체들 이런 거 밴드 진짜 정말 잔인하게 쳐냈겠구나. 이런 과정들까지 상상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진짜 경영자의 시선으로 기업을 바라보시게 되는 거거든요. 언젠가는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제가 바라고요. 근데 영업이익은 어쨌든 고만고만하게 나왔었던 거에 비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너무나 잘 나왔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조정 항목에서 감가상각비가 5천억이 넘는 금액이 플러스 애드업이 되고 있었던 상황인데 왜 감가상각비가 저렇게 많을까? 재무상태표 가서 자산을 쳐다보니까 유형자산 정말 많더라 해서 보니까 그렇지 얘네 오프라인 유통하는 애들이었지 라는 걸 우리가 떠올릴 수 있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금을 무조건 잘 버느냐? 그거는 아니었어요. 왜? 유형자산으로 큰 회사는 유형자산에 대한 재투자가 꾸준히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활동 현금 흐름 쪽 가서 보니까 유형자산 취득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었고 요거는 앞으로도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은 이게 재무지표가 있어요. 프리 캐시 플로우, 잉여 현금 흐름 관점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또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